자, 보실게요. 자, 1번 문제인데요. 아마 페이지 적어드렸죠? 몇 페이지냐? 53페이지. 예. 자,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떼인 돈 받은 거잖아요, 이거. 그죠? 떼인 돈 받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받은 거 적고, 대변으로 대손충당금 증가시키잖아요. 근데 여기선 조심하실 게 있어요. 세무 1급은 잘 내는 게, 대손세 공제가 결합된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해요. 대손회계 처리에서. 그럼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어디 갔냐? 대손세액 공제 처리하였던 걸 회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문구를 해석하면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걸 회수하면 이제 토해내야죠. 다시. 토해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수를 하면 매출, 세액에 가산하죠. 가산. 예,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문구를 그대로 우리가 분계로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세액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면 이거 부가세 예수금의 매출세액 부가세 예수금 계정 과목이잖아요. 부채고 여기에 가산을 하는 거예요. 얼마를? 매출세액 얼마 딱 봐도 10만 원, 10만 원. 그죠? 10만 원.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을 하실 줄 아셔야 돼. 내가 대손세 공제로 처리했다라는 건 과거 작년에 110만 원을 못 받게 됐을 때 대손세 공제 10만 원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만 원 해주면 나는 얼마를 손해본 거야, 작년도에? 100만 원만. 그럼 작년도에 대손충당금 깐 건 10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럼 살리는 대손충당금도 100만 원만 살려야 돼요. 이제 돈은 11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10만 원 이거 분계 그대로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일반적 입력이죠. 그럼 1월 1일에 일단 받은 걸 현금으로 그대로 적어요. 110만 원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건 하실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110만 원 다 증가시키면 문제가 틀려져요. 왜 틀리냐면 이거를 그대로 끊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 부채잖아요. 그럼 부채가 대변이고 대변에 가산하면 그대로 대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딱 봐도 세기 10만 원이죠? 10만 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꾸 나는 게 대변에 100만 원만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손세 공제가 결합돼 가지고 대손세 공제를 받는 걸 출제도 해요. 지금은 대손세 공제 받았던 걸 회수하는 걸 출제한 거고 하실 때는 항상 부가세 예수금 쪽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제 차이가 나는 곳에 대손충당금 이런 것도 적으시면 되는 건데 회수하면 다 대손충당금 늘리잖아요. 했죠. 근데 늘릴 대손충당금은 1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만 늘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마인드맵이에요. 자기 110만 원 못 받았을 때 대손세 공제 10만 원 받았으면 내가 100만 원만 과거에 손해본 거 정년도에 100만 원만 내가 손해본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손충당금도 100만 원만 깠을 거고 올해 살려야 될 대손충당금도 작년도에 100만 원만 깠을 거니까 올해 100만 원만 살려야지. 그죠? 이런 생각. 근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부가세 예수금 먼저 적으시고 빵꾸 나는 곳에 대손충당금 적으시면 회수 쪽은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대변으로 나머지 대손충당금인데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니까요. 111번일 거예요. 그죠? 111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랑 이제 비교할게요. 몇 페이지 가주시냐면 얘랑 또 비슷한 문제가요. 4페이지 11번이에요. 자, 4페이지 11번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문제를 읽어보셨으면 우리가 이제 4월 3일 날 외상 매출금 660만 원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4월 3일 날 완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럼 여기 660만 원 당연히 부가세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이제 분기를 끊을 때 외상 매출금을 660만 원을 깔 거란 말이에요. 여긴 동의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손색 공제를 받았던 걸 회수하면 아까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문구잖아요. 지금은 매출세액에 가산해요, 차감해요? 차감. 그죠. 그래서 이때는 대손색 공제를 받는 분께 끊는 거니까 이때는 매출세액에서 차감 이 문구를 그대로 분기를 끊는 거예요, 일단. 그죠. 그럼 우리가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이잖아요. 그럼 이거 해석하면 부가세 예수금. 부채에서 차감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니까 대변이고요. 차감하면 차변으로 가야죠. 그죠? 얼마? 60만 원, 60만 원. 세액은 딱 봐도 그냥 60만 원이잖아요. 정 세액 계산 안 되시 110분의 10 하면 되는 거죠. 여기 딱 60만 원 세액은.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부가세 예수금. 자, 근데 여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뭐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떼인 돈 받는 분께 있죠. 떼인 돈 받는 건 무조건 대변으로 대손 충당 다 증가시키잖아요. 근데 지금 대손이 확정될 때는 대손 충당금 다 까요? 대손 충당금 다 까고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대손 상각비나 기타의 대손 상각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예요. 뭐냐? 나머지 600만 원을 우리가 대손 처리해야죠. 660만 원 중에서 60만 원 나중에 낼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니까 600만 원만 손해본 거기 때문에 600만 원에 대한 대손만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요 4월 3일자에 관련 계정을 조회하라라는 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6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해보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시험에 세물금은 잘 내요. 그럼 우리가 그 회계 1급 때 배우셨던 장보조의 지식 동원해보 장보조의 지식. 일정 시점, 4월 3일이라는 일정 시점에 계정에 잔액 조회하는 장부가 어디예요?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4월 3일자 합계잔액시산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세무1급은 절대 시험에서 안 줘요. 어디를 조회할 거 이렇게 잘 안 준단 말이에요. 안 줘도 여러분들 문제에서 잔액 안 주면 합계잔액시산표를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세무1급은. 괜찮아. 자, 그럼 4월 3일자에 합계잔액시산표 들어가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잔액 찾아야 됩니다. 여기 있죠? 1시 방향에. 네, 그럼 4월 3일. 네, 보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63만 원밖에 없어요. 보이시죠? 63만 원. 여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대변 잔액이잖아요, 여러분. 63만 원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63만 원만 대손 충당금 까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처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63만 원밖에 없잖아요. 600만 원 까야 되는데. 그렇죠. 63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니까 대손 상각비 잡아야죠. 어차피 이따구로 돼요, 실제로. 나머지는 그냥 XXX라고 할게요. 나머지는 컴퓨터 차익 걸어줄 거니까. 응? 요 분계 끊으라는 거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돼. 대손 요거. 네, 그럼 4월 3일자 하면 제가 대변에 외상 매출금 채권이니까 거래처 걸어야죠, 반드시. 네, 거래처는 서울. 네, 그러면 660만 원.
자고로 근데 채권 채무가 아니면 거래처는 걸든 안 걸든 채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반점표 입력할 때 채권 채무 아니면 거래처 안 걸겠습니다. 차변에 대손충당금 60만 원 차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속 뭐 하는 거야? 그럼 차변에 대손충당금은 아까 잔액이 63만 원밖에 없었어요. 자, 그럼 나머지가 대손 상각비가 돼야 537만 원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여긴 거래처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되죠? 채권 채무 아니니까. 잘 구분해 주시고 다시 2페이지, 1페이지 갑니다. 1페이지. 자, 2번은 그냥 해석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이 할부금 갚잖아요. 할부금 갚으실 때는 뭐까지 같이 갚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자고로 내가 이제 할부금인데 할부금을 1월 3일날 갚았는데 갚은 건 원금 109만 원 있죠. 요게 뭐냐면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 중 109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1만 원 요거는 여러분 이자 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이자 비용 처리해야지.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120만 원을 내가 갚는다라는 거예요. 알죠? 이거 그냥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월 3일 날 차변에 미지급금 까야죠. 미지급금은 현대자동차 거래처 반드시 거셔야 되고요. 네, 1090 이것만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원금이 내가 미지급금 처리한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이자 비용 11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이 문제 출제 많이 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냥 해석만 잘 해주시면 돼요. 원금과 이자 갚는 거 나뉘어져 있다. 자, 넘어갈게요. 자, 3번은 별표입니다. 3번 대부분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셨죠? 안 됩니다. 일반 전표 이거. 3번 별표입니다. 이거 일반 전표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면 메인 매출 전표가 맞아요.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왜냐? 여러분들 세무 2급 때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불공제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불공제 입력하는 거 세금 계산서만 입력해요? 카드도 입력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된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갈 놈만 메인 매출 전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세금 계산서는 수취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취분이다라는 건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건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건 다 입력하잖아요. 맞죠? 근데 세금 계산서 아닌 건 그 밖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밖에 매입세액이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요? 네? 잠깐만. 자, 여기 신고서 들어가면 여기요. 매입 쪽은 여기 이거 뭐야? 매입 쪽은 여기 매입 쪽은 세금 계산서는 수취분이고요. 이건 나중에 부가가치세도 중요해요.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매입 쪽은 그 밖에라고 하는데 얘는 그 밖에 공제예요. 자의적 해석 절대 안 돼요. 신고서는 공제.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신고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세금 계산서 아닌 건 불공제는 신고서에 안 들어가요. 그럼 역으로 메인 매출 전표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로? 일반으로 가야지. 되세요? 요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세무 2급 때까지 배웠던 불공이라는 유형은 다 세금 계산서 받았다라고 다 돼 있을 거예요. 그거 없으면 임용 못 하거든, 절대. 나중에 한번 불공 쪽 여러분 훑어보고 다 세금 계산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되세요? 그래서 신고서에 안 들어가니까 일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요게 세금 계산서면 매입으로 가는 거, 매입 매출 전표로 가는 거고, 세금 계산서 아니니까 일반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많이 틀려요, 불공으로 해가지고. 큰일 나요.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돼. 불공제 사유 만족해야 되고, 매입세 부담해야 되고, 세금 계산서 받아야 되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끔씩 이때도 불공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면세 샀는데 불공? 큰일 나요. 면세를 매입했는데 불공 어떻게 걸어요? 면세로 사면 어떻게 해요? 매입세 부담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불공이 뭐예요? 그냥 불공제 사유면 불공이에요? 아니요. 매입세 부담한 거 안 빼주겠다는 뜻이에요. 매입세 안 부담하면 불공 유형 못 걸어요. 절대. 그때 면세나 카면 이런 거 걸어야죠, 여러분들. 아셨죠? 아이고. 그래서 그냥 얘네 일반적 입력이면 간단하죠, 그냥. 네, 차변행. 자고로 이거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어요. 접대비가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비.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죠. 매출하는 곳은 본사니까. 11만 원이고, 그다음 재고자산 매입한 거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잡으면 되겠죠. 미지급금에 카드 회사 거는 거고. 그렇죠. 채무는 카드 회사한테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꼭 대비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왜 집어넣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무 2급까지는 매입세 불공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세무 1급서부터는 매입세 불공제 유형이 좀 추가가 돼요. 면세. 그럼 질문 좀. 면세 사업자 있죠? 면세 사업자 세금 계산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맞죠? 항상 증빙은 부가가치세는 주는 사람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10% 사업자한테 매입하면 세금 계산 받습니다. 알죠? 그리고 매입세 던져줘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라는 건 내가 판매자를 때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할 때나 부가가치세 보다 안 걷는 거지, 매입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줘야 돼요. 10% 사업자한테 매입하면. 그리고 세금 계산서 줍니다. 받을 수는 있어요. 주질 못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요. 내가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를 매입했는데 10% 사업자한테 매입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600만 원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세금 계산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불공인한 유형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형이 얘가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유형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무 1급. 그렇죠? 검색해 보시면 해볼게요. 자, 일괄 받았으니까 600이란다. 6,200만 원 다 입력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들어갔어요. 자, 날짜는 1월 5일. 유형은 불공. 네, 공급가액은 전체 일괄 받았으니까 6,200만 원이에요. 그죠? 6천만 원과 200만 원. 그래서 6,200. 네, 거래처는 드림. 그다음에 전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불공제 사유에 대부분 그리고 이거 설명 좀. 자고로 불공제 사유가요 바뀌었어요. 올해서부터 이름이 3번이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우셨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얘기하는 거예요. 응? 문구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뭐 접대비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5번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예,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불공제. 지금은 5번 유형 거래라 라는 뜻이에요. 처음. 자, 분계 유형은 그리고 또 조심하실 게 뭐냐. 여러분들 이거 분계 유형 중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있는 외상이라는 유형 있잖아요. 이 외상이라는 유형은 전액 외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는데 전액 외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외상이라는 유형은 전액 외상 매출금 전액 외상 매출금 또는 전액 외상 매입금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오해하셔가지고 전액 외상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 큰일 나요. 그리고 우리가 현과 현면 할 때 현자는 현금의 현자가 아닙니다. 현금 영수증의 현자지. 그렇죠? 현금 영수증은 증빙이 있는 거지만 현금은 증빙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구분 잘 하시고 잘못 알고 계시다 빨리 수정. 자, 그래서 분계 유형은 지금 뭐 혼합밖에 안 되죠. 현금 나갔고 외상 나갔으니까 혼합. 자, 그러면 일단 기계장치 다 잡아야죠.
기계장치가 6,820만 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그냥 이 금액 다 주고 산 거잖아, 기계장치. 자, 그리고 외상으로 구입한 건 여기요. 외상한 건 6,600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한 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220만 원 나간 거고요. 그죠? 부가세는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가세도 줘야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기계장치니까요. 미지급금 금액이 6,6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거죠. 부가가치세까지 합쳐서 채무가 있는 거고 나머지가 현금으로 220만 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공제 사유 유형의 면세 사업이 출제가 많이 돼요. 세무 1급은요. 그거 기억하시라고. 넘어가겠습니다.